호반건설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여러 형태로 피력을 해서 오늘 국세청 국감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있는 지금 차장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함께 좀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싶은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에 좀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은 뭐냐? 그 다음에 세법과 세무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뭐냐? 이것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먼저 이 화면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기업 가업승계 모범적 사례로 자녀 법인 설립, 그 다음에 상장, 일감 몰아주기, 그 다음 합병, 이 표 그대로 강의하신 겁니다. 실제 인천지방국세청장님께서. 그래서 이 화면을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전체 화면 속에서 보시는 거 보면은 하나는 올해 호반건설이 국세 1,000억 원 탑 시상한 거 성실납세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결과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올해 5월달에 가업승계 전력경영 주제로 특강하면서 삼성과 호반이 성공적 승계를 했다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화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면 참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황당하다 하는 생각도 많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올해 차세대 리더 100인 중에 호반건설 김대현 사장이 우리 증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합병 관련해서 세 가지 최근에 논점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문제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초기에는 1대 0.03이 됐는데 이거 고쳤습니다. 이게 고쳤다면 기존 것이 잘못됐다는 거겠죠. 늘 말하는 게 답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호반건설 합병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거냐? 지난번 국세청장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냐?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2017년도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변칙적 탈세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호반건설 합병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다트 전자공시스템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구성한 겁니다. 편법 그림의 큰 승계는 15살 때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내부 보고서가 있고 장차 신설법인 설립에서 나중에 지배권 획득하고 합병까지 그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아들 회사가 설립됐을 때 15살 4,900만 원. 그 자료에 보면 단계적 양수도 증여를 통해서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차 편법 승계 큰 그림의 1차 편법은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2003년 전후로부터 한 10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 했는데 보시겠지만 자산 3,881배 증가, 자본 총액 3,757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한 겁니다. 두 번째, 2차 편법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상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기준이 신설되니까 그 뒤로 발생한 건데 외부 매출을 늘려주는 방식, 벌떼 입찰, 공공입, 택지 개발, 시공기업 몰아주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 600억 정도를 때린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업기회 유형이라고 그러고 이 사업기회 유형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했고 세법상에도 이 사업기회에 발생한 이 증여 의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국세청장은 이거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냐 보자는 거고. 실제 이런 게 발생하면 형사상 배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회사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있는 거고 그 다음 아들 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세 문제가 있고 계열 회사는 다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차 편법은 합병 비율에 관한 겁니다. 실제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시공 능력이 아들의 시공 능력이 확 바뀌었죠. 아들 회사가.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1대 5.89 아들 회사가 더 크게 해가지고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자료에 포함된 국세청의 문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호반건설 브랜드 가치가 합병 시에 주가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법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고려하면서 국세청은 뭐 했냐. 그때 질문했지만 계속 답변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국세청은. 다음 보시겠습니다. 17년 9월 19일쯤에 이런 자체 검토가 있었고 2018년에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1차 계약을 할 때의 비율과 2차 계약할 때 비율이 다릅니다. 한 20일 만에 합병 비율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순자산 가치만 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7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국세청이 그 자료를 다 봤을 텐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 법을 집행하지 않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런 합병 이익 증여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면은 문제를 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답은 없습니다. 저는 답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 딱 이 방안을 호방건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했다고 지금 국세청에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시공 기회 몰아주기, 엉터리 합병 비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허용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 있는 분들은. 이건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국세청이 좌절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지돼야 된다면 뭔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장님 그 당시 어쩔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토론해보자는 겁니다. 저희 재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정위 자료와 그리고 공시된 자료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적절하냐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전에 기재부 장관님께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되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주셨어요. 그 유감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관님 보고 좀 차장님이 좀 답변을 지금 포괄적으로 관이 이렇게 두는 게 적절하냐, 제도 개선이나 해야 되는 거냐, 집행해야 되는 거 한번 답변을 좀 순차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네, 이거 지금 한번 분석해 놓은 자를 잘 봤고요. 저희가 기업 지배 구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합병 비율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그 관계 부처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또 한번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도. 예, 저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발표가 된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슈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슈 관련해서는 그 증여세 포괄주의라는 게 이제 수년 전에 도입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국세청장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과세하고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에서도 이제 증여 이익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시기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시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번 과세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법원 가서 유지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모범이고 호방건설의 이런 일감몰아주기가 모범이랍니다. 현재 국세청 지방국세청장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